유명한 중개인 남매. 그런데 그들이 만든 통장 하나 때문에 모두가 속고 말았답니다. 수방하게 그 건물주 이름을 따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름은 건물주 이름인데 앞장에 이렇게 따서 했다는 거잖아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 분명 세입자는 돈을 보냈는데 보냈네. 집주인은 돈을 받지 않았답니다. 응?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랬는데 이게 통장이 아닌 거죠. 에? 근데 세입자분들은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허. 이체를 할 때 이름이 임대인 이름이에요. 의심할 그런 게 없었어요. 건물주 이름이랑 주민등록증가 보여주기 때문에 통장도 통장이었고 이름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모든 계약을 담당했던 누나 윤 실장과 남동생 윤 대표. 그들은 집주인 이름으로 손쉽게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아닌데 가능한가요? 명의를 도용하지 않고도 집주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가능해요 이게? 뭐죠 이게? 그것은 바로 집주인의 이름에 맞춰 삼행시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에? 오시종과 서울 출신 모이며 예? 아니 저 앞자만 따서 통장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이들의 기상천외한 각종 사기로 추정되는 이야. 피해 금액만 약 100억 원. 아이고 남녀의 기막힌 사기극을 고발합니다. 세상에. 이야. 사건은 오산의 한 빌라에서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빌라를 이용해 누군가 사기를 쳤다는 아들의 제보. 건물은 29가구가 있고요. 저희 어머니가 명의로 돼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죠. 지금 공인중개사한테 의뢰를 했는데 19년 전 건물을 매입해 빌라 29호실 전체를 월세로 내놓았다는 집주인. 2년 전부터 월세가 제대로 입금되지 않았답니다. 22년 말부터 좀 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아니 만들어오거나 그렇게 됐었어요. 좀 이상하네요. 왜 그렇죠?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세입자를 찾아갔다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계시다가 이제 제가 주차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을 걸더라고요. 뭐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계약서랑 뭐 그런 걸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세입자가 보여준 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해당 호실은 월세가 아닌 전세 계약이 맺어져 있던 겁니다. 아하 이 말이 돼요 이게? 게다가 세입자는 분명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금을 보냈는데 집주인은 단 한 번도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야. 이야. 이 빌라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다는 예찬 씨의 아버지. 오산으로 갔었는데 대리운전 해갖고 한 3천을 모였어요. 모아가지고 3,500짜리 전세를 그렇게 계약하게 된 거죠.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하던 아들은 중개인 윤 실장을 만났고 그녀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시점이었던 지난 4월경 아들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아빠 나 전세 사기받은 카드다. 당할지 참. 몰랐는데 자기도 당했다라는 식으로 어안이 그냥 멍멍해갖고 발만 동동거리고 한달음에 아들을 찾아간 아버지. 집주인 이름으로 전세금을 보냈는데 보냈는데 집주인은 월세만 일부 받았답니다. 에이 참 세입자들은 모두 중개인 윤 씨 남매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던 상황. 집주인 측은 문제를 바로잡고자 세입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들 전체를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어떤 세입자가 나 여기 건물주로 입금했어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체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가장 황당했던 건 세입자들 모두 집주인인 오종서 씨 명의 계좌로 전세금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계약금하고 잔금은 다 저기 계좌로 보냈죠. 그 건물주 이름하고 통장 이름이 똑같으니까 통장도 통장이었고 이름도 이야. 집주인의 아들 재호 씨가 직접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 분명 어머니 이름 오종서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제대로 적혀 있네요. 적혀 있네요. 그런데 어머니 오종서 씨는 단 한 푼도 전세금을 받지 않았던 상황. 아이고. 놀란 집주인 측은 그 즉시 문제의 계좌가 개설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은행을 갔어요. 당연히 통장은 저희는 없고 계좌를 개설한 이력이 있냐라고까지도 물어봤어요. 내역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 계좌 번호로 돼 있는 거는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줄 수가 없다. 이야. 결국 집주인이 직접 계좌의 정체를 수소문한 끝에 중개인 남매가 감췄던 비밀을 밝힐 수 있었는데요. 뭐죠? 이게 어머님 이름 씨가 만든 거고 씨가 출신들의 모임이야. 오씨 종가 서울 출신 모임의 앞글자만 따서 삼행시 짓듯 오종서라는 이름의 단체 통장을 만든 겁니다. 중개인 남매가 만든 단체는 실존하긴 하는 걸까? 씨가 출신들의 모임, 그걸 줄여서 쫑라고 부르고 다니거든요. 야. 아니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을까요? 혹시 씨라는 분들 전혀 모르세요? 네 몰라요. 네. 전혀 모르시고요. 네. 결국 집주인 측은 중개인 남매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합니다. 저희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빠 보여달라고요. 두 손을 모은 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누나 윤 실장. 왜 못 주시는데? 저희가 시골이랑 호세이니까. 저희가 여기 지금 계약서 보시면 아니 주인이 달라고 하잖아요 계약서를. 아니요 여기 주인이 아니 이거는 상관없고 말이 어렵나요? 아니요 아직 안 어렵고요. 그냥 기다릴게요. 기다릴게요. 하지만 변명만 늘어놓을 뿐 실제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으려 합니다. 뭐 전세든 월세든 전대차든 계약서 가져와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랜 신랑이 끝에 받아본 계약서. 전체 29개 호실 중 25개 호실에 대해 집주인 몰래 임의로 전세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임의로요? 더욱 답답한 건 지금까지도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이건 참. 하루아침에 8억 9억에 가까운 돈이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기를 친 거죠. 에? 집주인 측과 중개인 측은 오촌으로 가족관계였습니다. 아이고. 19년 전 중개인 남매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해당 빌라의 임대업. 문제없이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남매였기에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합니다. 하지만 남매는 오랜 시간 이어온 신뢰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계좌가 어떻게 된 건지 묻잖아요. 동아리 모임 통장으로 해갖고 저희가 또 이름으로 해갖고 관리용으로 만들어요. 여기서 만든 건 아니고 팩트만 얘기해요. 그게 실제 누군 건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일단은 아니 지금 우리 입맞췄어. 제가 들었어요. 내가 한 겁니다. 동아리 모임 통장을 그 이름으로 저희가 개설을 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건 수단이고 그건 수단이고 그리고 거기 돈을 받았잖아요. 네. 그죠? 전세 계약을 받은 거를 월세 계약으로 집주인을 계약 바꾸신 거고. 누가 저는 지금 건설비한테 뒤에 걸려서 인간으로? 아 얘기를 해요. 어디 가요? 아무시는 거야? 우리는 남매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소를 취재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매는 오종서라는 이름의 단체 통장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단체 통장 수십 개를 개설한 정황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단체 통장이 또 있어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요. 네, 남매의 공인중개소에서 일했던 익명의 제보자가 건네준 단체 통장 명단입니다. 이야. 대단하죠. 야 예. 참. 남매가 만든 일명 삼행시 통장, 그 개설 과정은 어떨까? 고유번호증이라고 하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의 비영리 단체한테 발급하는 형태의 서류를 발급받거든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이제 단체 명의의 통장을 발급받게 되는 거죠. 한 3일 안쪽으로 발급이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은행에서는 뭐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설하는데 당일 이제 충분히 개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빠르면 3일, 뭐 늦어도 5일 정도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를 만들기 위해선 고유 번호증 발급이 필수. 관련 서류들을 절차에 따라 준비해봤습니다. 회원 명단은 실화탐사대 제작진의 이름을 올리고 박사급 지식 얻기 훈련회라는 단체명을 줄여 박지훈이라는 가상의 단체명을 지었습니다. 추가로 모임 정관과 회의록을 갖추면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30분도 안 걸리네요. 이야. 저희는 서식을 갖고 있으니까 맨날 하는 거니까 이제 금방 되는 거고, 뭐 일반인이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을 들인다고 하면 뭐 하루면 사실은 얼추 다 되는 것들인데. 세무서에 해당 서류들을 제출해 고유 번호증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승인 날지 궁금합니다. 신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실제로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을 뭐야? 수 있었습니다. 오, 박준이네. 박준.
이제 이 고유 번호증을 들고 은행에 제출하면 사람 이름처럼 보이는 오. 이른바 삼행시 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지훈 계좌가 생겼어요. 무서워요. 중개인 남매로부터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속은 상황. 남매는 구체적인 변제 계획보다는 변명만을 늘어놓았다 합니다. 참다 못한 집주인은 결국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수장만 좀 거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든 마음을 하니까. 선생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장만 지금 제가 무릎을 꿇겠습니다. 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 내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세입자들까지 쓰라미로 해가지고 경찰서에서 인지순서 들어가면은 판을 쓸 수가 없어. 그냥 사무실 문 닫는 거고 뭐 여기를 열어놔야 제가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매각도 하고 사장님 세입자분들도 빨리 하고 하잖아요. 해결하겠다고는 해요 늘. 근데 해결된 호실이 없어요. 10개월 동안 같은 말만 하세요. 한 호실도 해결된 게 없어요. 10개월 동안. 심지어 뭐 제일 적은 1,500짜리도 해결한 한 호실이 없어요. 아버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가면은 전화 안 받고 그 일대를 사기를 쳤더라고요. 나도 당했네 하면서 한 12~13명이 모이더라고요. 아이고. 삼행시 통장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거를 위임의 범위, 위임장의 어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월세에 한정된다라고 하거나 임대차 계약할 때는 본인이 또 계약서 쓸 때는 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적어도 통화를 한다든지 또는 계약에 참석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비롯해 건축, 분양, 위탁 관리까지 부동산 종합기업 대표 자격으로 인터뷰까지 진행했던 남동생 윤 씨. 아버지 때부터 대를 이어 부동산 업을 했던 남매였습니다. 남매는 점차 사업을 확장시켰고 갖고 있는 건물만 수십 채에 달할 정도로 부를 축적했다 합니다. 우와. 규모가 있었고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뭐 건물을 짓고 건축, 뭐 시공, 시행 그 다음에 그 임대 관리까지 해준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고 뭐 직원들도 뭐 20~30명 데리고 이렇게 뭐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강남 쪽에 뭐 오피스텔 짓는다고 막 그런 전단지도 막 같이 오고 그랬었어요. 문제는 남매 윤 씨 일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현재 40여 명이 모인 피해자 단체 대화방도 개설된 상황. 모두 윤 씨 일가 건물의 세입자이자 전세 사기 피해자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중 전세금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유지민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30개 정도 됩니다. 지민 씨가 직접 취합한 윤 씨 일가 건물과 남매가 운영하는 부동산 업체가 관리하는 건물 현황입니다. 남매의 아버지는 물론이고 주로 직계 가족들이 건물주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답니다. 오산 일대에 위치한 이 많은 건물들에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대자보를 붙이니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를 이제 무단 가택 침입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업무 방해죄라고 저를 고소를 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고소를 해라 라고 하니 고소 안 할 테니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냐, 돈을 변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었죠. 그리고 심지어 돈을 넣고 있어요. 10만 원 뭐 20만 원씩. 지민 씨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놀리듯 돈을 보내온다는 겁니다. 아, 참. 매일 10만 원 20만 원씩 있는 거 다 보내는 거예요. 왜 그걸 그렇게 맨날 보내는데도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그냥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뭐 인터뷰 뭐 해봐야 좋은 거는 걔들만 좋아. 사실도 아니고 움직여갖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 받기가 어려워. 상식적인 얘기 아니요. 아니 이거 말하고 시작하면 더 어려워져요. 전화 오기 힘들고 더 꼼꼼하게 보고 큰일 나요. 그 인터뷰지만 큰일 나. 허그 나오는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에헤이 참 정말. 허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7,200만 원 정도 허그로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차용금이 있는데 800만 원 정도 되고 근데 800만 원에 대한 거를 우선 변제를 하겠다. 나머지는 허그를 통해서 받아라. 전세보증보험, 허그를 통해 전세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윤 대표.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걸까? 그럼 해지가 됐으니까 원래 보증금을
집주인이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그럼 허그가 돌려줘라 이렇게 신청하라는 얘기죠. 구성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은 허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거를 이제 보증보험을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맹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사기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살고 계시는 세입자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극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는 한솔 씨. 이제 월세로 가야겠죠. 뭐 당장 뭐 또 다시 전세로 들어갈 만한 그런 자금을 지금 당장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는 전세로 사는 게 좀 이렇게 그냥 이제 싫어졌고 월세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냥 매매하면 몰라도 이제는 좀 전세는 좀 기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참. 사건이 알려지고도 윤 씨 남매는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변제 없이 오로지 변명만을 늘어놓는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한테 보증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배상해 드릴 건지 정확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세요. 건물이 지금 뭐 여기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뭐 매각대로 진행을 하고 근데 요새 경기가 좀 매각이 잘 안 되는 상황은 맞아요. 뭐 그건 객관적인 거니까 그 융자를 갖다가 사동에 한 2억 5천에서 3억씩이 더 나옵니다 지금. 안 돼요. 저희가 다 하긴 했는데 대출이 풀대출이에요. 무슨 이제 와서 무슨 너무하네, 진짜. 우리는 남매에게 물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은 불만 켜진 채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인근 부동산을 통해 남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매와 만날 수 있을까? 남매와 그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들도 찾아가 봤습니다. 남매를 직접 만날 순 없었지만 윤 씨 일가의 건물에 붙어있는 각종 현수막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전화할까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어디 집에 전화 주신 거지? 그 오산에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들 세입자분들이 전세금 반환 같은 거를 못 받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런 데가 없을 텐데 빌이라는 건물이라던가 그렇게까지 뭐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고요. 그거는 그렇게까지 자세한 부분은 모르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가 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니까요. 혹시 병원 있으시면 환자 보내주시고 좀 어떻게 좀 연결해드릴 수 있는지 뭐 그렇게 하든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자신은 윤 대표가 아니라는 남성. 정식으로 취재 요청 문자를 보냈고 며칠 뒤 질문지를 보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질문지를 보냈지만 취재 기간 내 답변을 듣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시장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몇천 원짜리 팔고 계세요. 그 돈을 평생 모아서 노후 자금으로 만든 그 건물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 하시죠. 어머니는 매일 울고 계세요. 아유. 집주인 측은 현재 남매를 상대로 고소를 한 상황. 사건 담당 변호사를 만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형사 고소 진행 중이고요. 형사 고소한 죄명은 이제 업무상 배임죄,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렇게 고소를 진행했고 민사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그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를 했는데 씨는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입장이고 씨는 지금 뭐 나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오히려 지금 수사관들이 자기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뭐 불법적인 일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계가 좀 어디까지? 지금 경찰 조사 단계고 이달 안으로 아마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검사한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